일주일에 4번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는 최명희 씨. 근육 건강 나이는 30대지만 달력 나이로는 올해 70입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3번의 대수술을 했는데요. 타고난 허약 체질에 대수술도 여러 번. 살기 위해 시작한 운동 덕분에 오히려 건강 수명이 늘었습니다. 근육은 멋진 외모를 위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생명은 물론 건강 유지의 필수 조건이며 부족하게 되면 질병이 됩니다. 최근 의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낙상골절이나 뇌졸중, 골감소증이나 당뇨병, 그리고 치매에 이르기까지 두루 악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차게 살아가는 방법,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 바로 근육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근육은 충분한가요? 불과 5년 후면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초고령 사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80세 이상의 이제 초고령 근감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망률이 한 3.5배. 특히 노년기에 여러 가지 합병증 또 장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 높고.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은 알지만 근감소증은 처음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WHO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처음 질병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넘어지게 될 경우에 근육량이 좋고 또 순발력이 좀 있으신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게 잘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넘어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서 충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져 있어 척추를 지탱하는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주저앉듯 넘어지기가 쉬운데요. 특히 고관절 골절이 많은 이유는 넘어지면서 자기 체중의 4배 이상의 충격이 엉덩이 뼈로 전해져 고관절 여기저기가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삶의 질은 물론 특히 생명 유지에 치명적인데요. 골절 발생 1년 후 사망할 확률은 암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고가 바로 낙상골절입니다. 보통 환자분들께서 또는 보호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면 뼈가 약해서 골절이 생겼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뼈뿐만 아니라 뼈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량이나 근육 힘이 떨어질 경우에도 이런 골절에 취약하게 됩니다. 맘먹고 운동을 시작하려면 큰 계기가 필요한데요. 최명희 씨의 경우 목 디스크와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전에 이런 데 좀 아프셨었잖아요. 여기 괜찮으세요? 여기? 당시 임재용 교수의 처방은 운동 치료였는데요. 힘 줘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옆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이번에는 근육을 어깨. 찾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치료였습니다. 혹시 아프거나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정기적으로 진료를 괜찮으세요? 받으며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통증이 사라진 비결 중 하나입니다. 나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상태 아주 좋으세요. 운동을 하고부턴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분도 디스크로 이렇게 일자목이었던 상태.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자세하고 뒤에 이제 특히 척추 뒤에 기립, 그다음에 어깨 주변의 근육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이제 통증도 많이 극복하셨고 또 전체적으로 몸 상태도 건강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매달리거나 당기고 걷고 달리는 동작이 가능한 것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 덕분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빨리 걷기, 조깅, 등산, 수영 등을 일주일에 3, 4회 정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덤벨 운동이나 허벅지 강화 운동처럼 무게를 주는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깁니다.
요즘 같은 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임재영 교수가 연구와 임상으로 그 효과를 입증한 편심수축 운동인데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편심수축 운동이란 자세를 취한 후 제자리로 돌아갈 때 힘을 이용한 운동으로 밴드를 사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까치발 들기인데요. 발을 들고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밴드의 탄력을 이용해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벌렸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밴드를 발로 밟고 팔을 구부리는 운동입니다. 팔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밴드를 발로 밟고 만세를 부르는 동작인데요. 어깨의 둥근 부분인 삼각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활학에서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그 방법들은요, 단계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 또는 이제 심한 정도에서는 뭐 적극적인 운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걷기 또는 일상에서 이동하기 또는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해보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치료 과정에 포함이 되고요. 근감소증 재활에서 뭐 제가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뭐 근파워라든지 편심수축을 강조한 그런 재활 운동 단계가 있겠고요. 병원 외래를 통해서 재활 운동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재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노년기에 들어서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근육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매일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의 양은 자기 몸무게의 약 0.1%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식품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단백질 60g을 먹으려면 두부로는 4모, 우유라면 2리터, 삼겹살은 450g, 달걀은 8개, 고등어는 반마리를 먹어야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공급됩니다. 근육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특히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움직이고 또 운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근육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근육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분해하고 또 합성돼서 새롭게 계속 바뀌어갑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은 근육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근육은 다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평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최명희 씨. 근육량과 근력 측정을 해본 후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우선 근육량은 네. 수치가 팔 양쪽하고 다리 이렇게 합쳐서 네. 한 6.11 정도 나왔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정도면은 건강하신 거거든요. 정상치가 한 5.4 이상 되면은 정상이라고 보는데 한 6.1 정도 나왔으니까 많이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그게 많이 초과한 건가요? 네, 그럼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좋은 소식은 네. 근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네. 그 근육의 힘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한 남성의 근육 그 힘에 거의 육박하세요. 네. 다행이네요. 비슷한 연령에. 그러니까 60대의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무릎에 미는 힘은 오히려 평균보다 좀 높은 네. 그 정도고 60대 여성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많으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근육의 양도 많고
특히 근육의 힘은 또래 여성의 2배, 남성보다도 높은 정도입니다. 헬스클럽에서 그렇다면 건강 나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면은 그 40대, 30대 정도 수준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가 그래도 환자로 왔다가 이 네.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네, 네.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네. 그거 좋습니다. 너무나 큰 수확이에요. 제일 궁금했던 게 보통 그냥 나이, 호적 나이, 그 다음에 또 생체 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정말 내 몸이 내 생체 나이는 의학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뭐 한 30, 40대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즐겁게 살 것인가. 바로 근육에 달려 있습니다.